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교육과정론 5주차 5-1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5주차는 거쳐서 많은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왔죠.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교수 요목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교수 요목과 교육 과정에 다르는 점,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 범주 먼저는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교수 요목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제시하는 방법,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교수 요목의 유형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시 방법에 따라서 또 교수 요목의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 교수 요목의 유형은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는 견과, 중심, 교수 요목, 견과 지향적 교수 요목과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는 견과 지향적 교수 요목 아니면 견과 중심 교수 요목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언어 기능, 내용, 학습 목표에 미리 설정하고 배열, 조직하여 제시하는 교수 요목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공부를 해야 하는 한국어의 기능, 한국어에 관련되는 기능, 어떤 목표가 미리 공부하는 내용, 교사가 미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배열을 해요. 뭐 첫 주자부터 15주자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미리 다 배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은 해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교수 요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아주 많은 과목들이 다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업은 한국어 교육 과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주차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15주차까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제가 미리 다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선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배열을 하고 순서는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교사가 결정은 하지만 그 외에는 뭐 교육과정 관리자라든지 정책자도 그 내용을 정해서 교사는 시키는 거예요. 교사는 이미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과지향적 교수 요목입니다. 그리고 결과지향적 교수 요목은 아래에서 또 구조 중심 교수 요목,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기술 중심 교수 요목 이렇게 4개의 교수 요목은 하위 분류가 있어요.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지향적 교수 요목은 외에는 우리 과정 중심 교수 요목가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 다른 이름은 과정 중심 교수 요목, 과업 중심 교수 요목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과 달리 학습 내용을 미리 선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수업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정은 하지 않고 배열은 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자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처하게는 하여 실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학습자가 실제 수업에 와서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상황에서 처하게는 하게 만들어서 언어 사용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하게 하는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 하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과제 중심 교수 요목, 절차 중심 교수 요목, 그리고 내용 중심 교수 요목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의사소통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우체국에 가서 우편 붙이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진단을 받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실제로 학습자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은 과제를 통하라든지 절차를 중심으로 통하다든지 학습자가 공부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나 결과 중심 교수 요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더 적합하다, 어떤 내용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학습자에게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 더 좋고 어떤 집단 학습자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학습자 요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교수 요목을 선택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혼합 다층적 교수 요목도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하고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두 개는 다 혼합해서 다 활용해요. 두 개 이상의 교수 요목은 다 활용해서 혼합하는 것은 그래서 구성하는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혼합 다층적 교수 요목으로 가고 있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안에서 구조 중심 교수 요목,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 중심 교수 요목 먼저 살펴볼까요?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문법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법적 형태에 초점은 두고 있고 그리고 문법적 교수 요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교재이나 아니면 한 수업은 쭉 보면 거기에서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첫 1과는 이가, 2과는 은는, 3과는 을은, 3과는 에, 그러면 다음 과는 에서 조사를 먼저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아요 씁니다. 과 같은 이 1급부터 이런 기초적인 그런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난이도하고 빈도에 따라서 쭉 문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학습자는 그 문법에 맞는 문장도 구성을 하고 그 문장에 맞는 뭐 말하기 같은 기능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의 난이도와 문법의 빈도에 따라서 내용은 중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맥락은 예를 들어서 공항, 터미널, 은행, 슈퍼마켓 등은 그래서 학습자가 맞추게 되는 상황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수 요목이에요. 공항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터미널에서 어떤 한국어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미리 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뭐 SOS 한국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SOS 한국어. 이 책은 여러분의 한번 찾아보세요. SOS 한국어는 거의 다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어예요. 뭐 공항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떤 한국어 대화, 그리고 필요한 문법, 터미널에서 어떤 한국어 대화를 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어떤 한국어 내용이 필요하는지,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는 교재입니다. 다음은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개념이 우리가 개념은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개념적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 공간, 움직임과 같은 것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기능은 사용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 구하기, 화제 바꾸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목적으로 말하는 거죠. 다음에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그것은 바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기술은 수행하는 데에서 필요한 내용은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는 그 교수 요목입니다. 그러면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 산하에 있는 과제 중심, 절차 중심, 내용 중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제 중심 교수 요목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목표어 한국어를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수행하는 그 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 쓰기, 공고문 읽기, 면접하기.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중심적으로 물론 그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학습 내용을 미리 선정을 하지 않거나 배열을 하지 않지만 범주 같은 거는 미리 선정을 할 수 있어요. 범주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한국어 직장은 다니면서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 내용은 범주를 주제를 먼저 정하고 거기 안에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미리 선정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과제 중심 교수 요목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쓰기, 공고문 읽기, 면접하기, 여러 가지 그런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는 그 목표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활용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절차 중심 교수 요목은요. 학습 과정에서 그 목표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사용해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상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절차 중심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쓰기 같은 거잖아요. 쓰기 같은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말 활동에 대한 쓰기 아니면 여행에 다녀와서 여행 일기 쓰기 그런 것은 학습자를 시켜서 주말 계획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 여행 일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하기 전에 그리고 쓰기 도입 부분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 필요한 문법, 기능, 필요한 그 어휘 같은 거는 학습자는 먼저 제공하고 또한 모범 글은 또 미리 읽게는 할 수도 있어요. 모범 글. 그래서 이건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쓰기는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쓰기는 끝나고 나서 쓰기 후 활동 같은 경우는 피드백은 줄 수도 있고 또는 서로 그 동료 간에 학습자는 서로 그 쓰는 것은 교환해서 읽게는 하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절차 중심 교수 요목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 그 학습자가 해결하는 과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여러분이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가르쳐 줘야 되냐 생각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그 외국에 나가서 좀 그 외국어를 서툴러서 그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된다면 그 음식은 어떤 재료가 만드는지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 주문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은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에 처음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그러면 종업원이 손님한테는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종업원이 나한테 손님한테는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그리고 자리에서 앉아서 메뉴판을 볼 수도 있어요. 메뉴판을 보여주다든지 물은 갖다 주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은 시키기 음식은 주문하는 과정에서 뭐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메뉴는 더 추가해서 시키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은 열고 자리에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 주문하기 뭐 추가 내용은 주문을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이렇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학습자는 그 단계마다는 필요하는 한국어는 무엇인지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차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인데요.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은 학습자가 그 필요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연수반 과정은 학습자는 이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조리학과에 가든지 미용학과 전자 공학과 이 거기에서 전공에 맞게 그 필요하는 내용은 미리 학습자는 접하게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은 교과목의 내용이나 주제는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의 기능 문법과 같은 그런 형소보다는 내용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뭐 언어 형식을 알고 언어 반달을 하기 위해서 언어 내용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전공은 뭐 대학 진학하고 전공은 지금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연수 과정처럼 한국어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지만 한국말은 항상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내용, 전공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다 그 한국어 반달이 그 항상 한국어 능력 실력은 항상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 뭐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날씨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으나 또 어려운 내용은 뭐 역사, 경제, 수학과 같은 과목은 열개해서 언어를 학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을 하려면 일반 교육 과정보다는 심화반 아니면 뭐 특수반 같은 것은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우리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교수 요목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선형, 조립형, 나선형, 기본 내용 제시형, 줄거리 제시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형 교수 요목이 어떤 것이냐면 순서과 등급에 따라서 제시하는 유형이에요. 즉 우리가 뭐 1주자부터 1주자, 2주자, 3주자, 5주자 1주자는 A, 뭐 2주자는 B, 3주자는 C, 그리고 5주자는 D. 그러면 A, B, C, D는 순서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A는 먼저 학습해야지 B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거는 순서과 등급에 따라서 제시하는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선형 교수 요목은 문법 중심 교수 요목은 다 선형 교수 요목이에요.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는 쉬운 문법을 먼저 배워야지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문법을 먼저 배워야지 그 후에는 그 중급하고 고급 문법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형 교수 요목 같은 경우에는 주제나 상황에 관련되는 언어 내용과 언어 기능은 통합한 유형이다. 내용에 맞는 적절하는 기능은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은 조립형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 부탁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부탁은 한데 그 필요하는 한국어 문법이 무엇일지, 필요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부탁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아어 주세요 라는 문법은 필요하다든가 아어 주시겠습니까? 아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과 같은 그런 표현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탁하기의 주제는 맞게 내용과 기능을 통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 교수 요목은요. 그 한 번만 제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내용은 반복해서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같은 주제인데 같은 개념 같은 항목인데 2번 이상은 다루도록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2단원에서 그 배우는 문법이나 배우는 표현은 또 2단원에서 듣기 아니면 읽기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학습자가 그 좀 좀 그 내재화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교수 요목이죠. 다음에 기본 내용 제시형 교수 요목은 뭐 학습해야 하는 과제나 여러 상황은 표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주제는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융통성은 최대한 제공하는 유형이고 밑에는 준거리 제시형 준거리 제시형 그 교수 요목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이야기 흐름은 알고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재외동포 학습자 재외동표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제가 교재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교재에서 안에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미나씨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 미나씨는 미국에서 뭐 계속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1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에 처음에 왔어요. 그러면 미나씨가 한국에 처음에 왔는데 공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뭐 친척집에 가서 친척집에서 인사를 하기 그리고 거기에서 방문하기 그 다음에 마트에 가기 슈퍼마켓에 가기 뭐 학교에 가기 그래서 미나씨는 계속 거기에서 교재 안에서 미나씨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나씨는 져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미나씨는 마트에 가면 뭐 마트에 가기 관련되는 한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미나씨는 지금 친척집에 방문하게 되면 호칭 뭐 인사하기 그런 거는 한국 문화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는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결하는 과제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단편 소설은 하나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교수 요목은 어떤 교수 요목은 전대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어떤 교수 요목이 최고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 요목이 좋아요? 저는 한국어 가르치면 뭐 나선형 교수 요목이 좋아요. 아니면 선형 교수 요목이 좋다. 뭐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 옛날에는 문법 중심 교수 요목이라서 지금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학습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수 요목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교수 요목은 뭐 최고 교수 요목이다. 이거 따라 하세요라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육 내용 구성과 조직이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범주는 정했죠. 교육 내용 범주과 교수 의목 유형을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은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 범주가 목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범주는 정했어요. 예를 범주는 우리가 뭐 주제, 기능, 상황, 언어, 지식, 의사소통, 기술, 문화, 교육 내용 이런 범주는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주에 따라서 이체는 어떤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선정하는 단계예요. 뭐 문법 범주 같은 경우에는 뭐 1급에서 어떤 문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러면 1급에서 어떤 문법을 가르쳐야 될까? 그 문법을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는지, 어떤 등급으로 배열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1급 교육 내용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